큰 숲을 보면서 알아가는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가 이제 공급망 재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 내지는 경제 체제의 유사성이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뭐 반도체로 따지면 뭐 치포 동맹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모양이에요. 이제 인도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은 이제는 좀 노동시장이 이제 뭐 타이트해졌고 많이 이제 고령화가 됐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갈등도 있으니까 다른 시장 찾아보자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인도잖아요. 인도 지난해 주가도 좋았는데 인도에 대한 그 기대감을 한국은행에서 또 강조한 게 좀 색달랐어요. 어떻게 그 이유가 뭐라고 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제 세계 공급망에 대한 이제 재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중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전 세계에 공장을 이제 자처하면서 많은 공급망의 주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제 글로벌 경제가 재편되고 그리고 미중 간 갈등이 계속 고조되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 세계가 많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 바로 인도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최근에 해외 경제 포커스라는 이제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인도 시장에 대한 이제 연간 전망 성장률과 향후 투자 가치를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시장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은 소폭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이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도 시장을 어떻게 바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IMF가 내놓은 올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6% 정도입니다. 뭐 절대 낮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런 6%대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거대 소비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증가하는 내수 시장과 더불어서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구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제2의 중국이 바로 인도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 간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의 성장 가치가 조금 기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인도 시장을 한번 다시 바라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경제의 고성장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인도 진출을 모색해볼 타이밍이다라는 분석을 했었는데요.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 기존에 진출해 있는 서방 국가, 미국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기업들과 기업 환경들을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빠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재 및 자본재 시장의 공략을 위해서 인도 시장이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 기계 설비 그리고 소재 부품 쪽에 대한 대인도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도로 한은인 정리했습니다. 네, 그 성장성을 알았는지 다른 기업들 또한 인도 쪽으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리스크도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이제는 인도 쪽으로 저희가 눈을 좀 돌려봐야 할 타이밍일까요? 네, 이미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눈 돌리기를 시작한 지 조금 됐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애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과 이번에 14까지 해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공급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 바로 중국에서 공장이 있는데 이 중국에서 이러한 생산을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셧다운을 했었습니다. 이제 봉쇄를 하면서 공장들이 가동이 되지 않고 사려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이러한 생산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바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영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호재를 아쉽게도 실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인도로 그리고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인도로 넘어가려는 기업들의 이제 움직임은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이러한 생산 공장, 이제 아시아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에 이제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생산량이 크게 줄는 바람에 테슬라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 역시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있기 때문에 제2의 아시아 공장, 이거 한국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또 유력한 곳으로 바로 인도가 점쳐지는 이유도 이러한 상황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인도 시장에 대한 주목 계속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23에 대한 생산에 대한 그리고 판매를 이제 인도 시장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핸드폰이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갤럭시 23 같은 이제 삼성의 대표적인 스마트폰이 중국 내수 시장을 뚫는데 큰 한계를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시장에서 이러한 늘어나고 있는 생산 그리고 내수 시장의 큰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한다면은 이러한 신작 핸드폰에 대한 흥행도 인도 시장을 통해서 잘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 푸네 공장에 20억 루피 한국 돈으로 304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양문형 냉장고 라인을 이제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제 늘어나는 인구와 이제 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인도 시장에서 이런 생산 거점들을 마련한다면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인도 시장에서 생산 거점을 늘리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실 인도가 2000년대 중반에도 왜 브릭스 하면서 향후에 좀 주목해봐야 될 국가군 했을 때 중국과 함께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조금 좀 더딘 코끼리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이게 뭐 중국은 또 그 하나로 장점이었던 게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인도는 이제 뭐 선거 한 번 치르려면 1년 이상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정책적인 이 뭐랄까 결속감 내지는 추진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지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당 이제 공산당 체제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성장을 가져온 원동력이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반대로 이 문제가 되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인 이제 중국 중심의 이제 정책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미국을 뛰어넘는 중국을 이제 표방하다 보니까 이러한 한계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 규제를 한꺼번에 강화하는 바람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러한 인도의 역할 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적 역할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인구의 증가율 같은 경우나 이제 총인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을 이제 뛰어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약간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시장 경제가 좀 안정화됐고 그리고 인도 시장 자체가 내수적으로 굉장히 확대됐다는 것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과 대비해서 인도는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고속 인터넷 보급도 굉장히 더뎠었는데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인터넷 시장도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인재들이 지금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실제 주요 대기업들의 오너들 또는 CEO들이 이미 인도계 미국인으로도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제 인도계 CEO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인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인도에 대한 생산 투자까지 늘리면서 인도 시장에 대한 또 다른 기회로도 넓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인도와 미국이 이제 의기투합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중국 쪽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뭐 결국엔 국제 정세라는 거는 결국 흐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한때 이제 러시아가 원유들을 수출하겠다 했을 때는 주요적인 수입국으로 인도도 했었습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과 비슷하게 결국에 한쪽의 편으로만 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넓혀가야 되는 시장이 훨씬 더 크고요. 많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 인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러시아라든지 이런 값싼 원료들에 대한 이제 수요 그리고 공급에 대한 기회도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제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아마 인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접점을 넓혀가면서 이런 부분에서의 최대한의 기회를 가지려 할 것인 만큼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인도를 어느 국가와 더 가깝거나 이제 정치적으로 성향을 보기보다는 이러한 경제적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좀 엿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또 한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기회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슈를 좀 다른 것까지 한번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챗 GPT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들 해보시기도 하고 상당히 이전의 어떤 검색 기능과는 다른 또 다른 세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이 챗 GP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건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챗 GPT가 뭐 갑자기 지지난주부터 굉장히 국내 언론에 맞아요. 많이 다뤄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엇이냐, 이게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출시된 지가 겨우 2달밖에 안 된 이 챗 GPT 서비스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두 발언을 한번 챗 GPT에게 맡겨봤는데 굉장히 말이 되게 잘 좀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입니다.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이신데요. 이게 뭐 국내에 따지면 옛날에 심심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모델은 있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논문을 분석한 수준 그리고 전문적인 글을 쓰는 수준까지 발전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대화형 로봇이 아니라 정말 AI 기술이 접목된 혁신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또 주요한 투자자로 그리고 창업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런 또 대단한 인사이트도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AI 기술로 이런 글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한 번의 글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수정을 요청을 하면 이것까지 반영을 해서 보완이 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앱을 이용해서 또는 웹을 이용해서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조만간 이제 유료화 모델로 전환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발 하랄이죠. 이런 사피엔스 출간 유명한 작가의 주요한 책의 서문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을 통해서 작성을 했다라면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최고의 글 쓰는 전문가도 이러한 이제 챗 GPT의 기능을 찬사를 보낼 만큼 이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이용자 수도 1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미래 기술로도 각광을 받으면서 계속 연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지금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고 경쟁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긴장을 주고 있는 만큼 과연 이 챗 GPT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챗 GPT가 사실 출시된 지 뭐 2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2달 뒤에는 또 유료화까지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주목되는 거는 오히려 소비자들은 돈을 더 내고도 사용하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 GPT의 플러스가 출시가 된다면 시장에 주는 영향력과 그 파급력, 가속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이런 것들이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좀 부정적인 이슈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서비스가 본격화된다면은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리포트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생들이나 논문 리포트를 쓰는 데 있어서 과연 이걸 사용했을 때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논문을 제출했더니 A+ 학점을 받았다. 리포트에서도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제 이런 챗 GPT가 작성한 글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서비스도 이제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좀 문제라면 지금은 이제 다시 이야기해봐야 되는 건 바로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게 챗 GPT가 결국에는 어떠한 질문에 대한 이제 정확한 대답을 내놓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광고라는 모델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광고라는 게 결국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내서 그걸 추천하는 모델인데요. 이 챗 GPT가 이런 광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외 이런 광고 기반 서비스들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구글과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 네이버 같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체 매출 그리고 수입의 상당수가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챗 GPT 기술이 발전이 한다면은 이렇게 광고 시장에도 굉장히 경쟁 모델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두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메타와 같은 기업,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 역시 이런 광고 기반 서비스다 보니까 뭐 굉장히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0여 개에 달하는 AI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챗 GPT 등장한 이후에 이제 순다르 치아파이 CEO가 이런 상황을 비상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한 이후에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 20여 개의 서비스가 나온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만큼 이제 구글 같은 기업에서는 AI 이제 기반의 채팅 서비스가 굉장히 큰 경쟁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며 또 어떠한 경쟁 모델이 나올 것인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글은 최근에 엔스로픽이라는 경쟁사, 이 챗 로봇 경쟁사에도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나서는 상황입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서치 GPT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게 챗 GPT라면 이제 검색 기능에 이러한 GPT 기능을 더한다 해서 챗 GPT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GPT 시장에 대한 이제 챗 로봇 시장에 대한 대응은 계속 가팔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은 또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 결국에는 이러한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CPU, GPU 칩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어찌 보면 AI 이러한 챗로봇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기업들조차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개 기업들은 이제 이러한 챗 GPT를 개발하기 위한 AI CPU, GPU 칩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향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확대, 수요 확대, 반도체의 이제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그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연초부터 이 챗 GPT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검색을 쓸 때도 상당히 많은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이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면 아까 마지막에 또 넌지 씨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반도체도 뭔가 서광이 오는지 그러게 이 AI라든지 우리가 뭐 자율주행,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인 수요는 좀 더딘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은 약간 마중물이 되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기업들이 사실 시작은 CPU, 컴퓨터에 있는 칩을 개발하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그렇죠. 포화가 되면서 미래 먹거리 반도체 사업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지금 발표했던 것들이 자동차였습니다.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핵심 기술들, 칩들이 다 반도체로 갈 것이며 이러한 반도체 칩을 엔비디아가 주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일반 컴퓨터가 아니라 슈퍼컴퓨터입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슈퍼컴퓨터에 대한 칩들을 개발하겠다, 이런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역시 기본 시장, 기존 시장이 사실상 포화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대체제를 찾는 것이었는데 자, 이번에 AI 로봇, AI 채팅 서비스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쓰이는 핵심 칩 역시 이제 AMD나 엔비디아 같은 이제 칩 개발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근데 또 단순히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도 같이 손을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반도체 시장 전반으로도 지금 하락 사이클에서 위기에서 어찌 보면은 좀 반등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챗 GPT에 뛰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계에서는 어느 기업이 가장 유망하고 좀 빠르게 뛰어들 거라고 보나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반도체보다는 이제 AI 기능 그리고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쪽에 연구를 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여기에 쓰이는 칩들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칩들이 더욱 개발될 것이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어떠한 반도체 기업이 앞서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반도체 기술들이 앞서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핵심 기술들, 미래 기술들에 대한 선점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제 반도체 기술에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나 AMD 두 개 기업들이 대표적인 이제 CPU와 GPU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뭐 인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개발도 기술 개발이지만 이제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이제 또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러한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칩 개발들 그리고 핵심 기술 개발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이러한 것들의 개발에서는 결코 지금 시작해도 뒤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서두른다면 이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챗 GPT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저희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